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코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경매 대상물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대상물은 말 그대로 부동산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준부동산을 앞서 확인했습니다. 그 대상은 공장과 광업재단, 그리고 광업권과 어업권, 수목의 집단과 지상권과 전세권, 자동차, 중기, 선박, 그리고 항공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결국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당연히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준부동산인 이러한 권리도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원칙적 경매 대상이죠. 토지상에 담장, 국어, 수목과 같은 이런 형태의 지상물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와 일체로 그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서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결국 토지만 낙찰받으면 담장, 국어, 수목 같은 경우에는 같이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담장, 국어, 수목 같은 것들은 독립해서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거래를 할 때에도 별도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별도로 특약을 정한다면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담장 또는 국어, 수목 같은 경우에는 일체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물의 공유 지분이라든지 구분 소유권이라든지 토지의 공유 지분도 독립해서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합 건물, 아파트와 같은 이러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과 전유 부분을 분리해서 나눠서 이렇게 처분하도록 규약 또는 공정유서로 정하지 않았다면 건물과 독립해서 경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항상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건축 중인 건물,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외관을 볼 때 사회통념상 건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체동산 집행 방법에 의해서 진행되든지 아니면 토지와 일괄 경매로 진행해야 되는데, 이미 완성된 건물은 유체동산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령으로는 마땅한 집행 절차가 없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미등기 건물은 채무자 소유이면 당연히 강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임의 경매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물론 그 상세 절차는 집행관이 그 현황을 확인하고 그 현황에 대한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 즉 등기를 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신청하는 자가 구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등기부가 멸시되어서 없는 상태, 즉 회복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 즉 건축물 대장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면 경매 신청 그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등기 부동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할 때 이 미등기 부동산이 채무자 명의가 맞다, 그리고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판결문이라든지 또는 건축물 대장 등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제 경매를 신청할 때 채무자에게 그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 즉 인적 청구권에 기한 집행이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원인무효, 이에 따라서 제3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를 채무자에게 다시 돌려서 회복한 후가 아니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그 경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미등기 부동산은 이 채무자
소유가 맞다라는 증명이 돼야 되겠죠. 공장 및 광업재단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 등기부에 별도로 공장 및 광업재단에 대한 기계기구를 같이 묶어서 저당권 설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장 또는 광업재단법에 기한 이 등기된 근저당권에 기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어서 경매 대상이 되는 것이죠.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에 속하는 기계기구는 동산이지만 유체 동산에 대한 집행이 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의 목적, 즉 저당권 등기인 토지, 건물에 대해서 함께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죠. 우리가 공장 경매를 볼 때 공장에 있는 토지, 건물과 기계기구는 같이 일괄적으로 매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의죠. 만약 이 매각되는 부동산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면 별도로 매각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매각 절차를 취소합니다. 결국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토지, 건물과 묶어서 경매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광업권과 어업권이 어떤 것인지 같이 앞서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광업권과 어업권도 별도로 부동산에 준하게 취급되고 따라서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절차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동 강업권, 이자들의 지분은 다른 공동 강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동업관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강제 경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동업관계인 조합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수목의 집단도 별도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 기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즉 등기부가 개설되는 임목 또는 명의 방법을 갖춘 이 수목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해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등기를 통해서 채무자의 명의를 확인할 수 있고 명의 방법을 통해서 이 수목 등이 누구 것이다가 확인되는 것이죠. 이렇게 등기된 임목 또는 명의 방법을 갖춘 수목은 이 소유권자가 채무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사용대차권, 즉 임차권에 기해서 토지의 제3자가 그 나무를 식재했다. 이때는 식재한 자, 즉 임차인이 그 수목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 수목은 채무자께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때는 수목 식재 이후에 경매에서 토지를 매각받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수목까지 매각해서 취득한 것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지상권과 전세권도 재산권이죠. 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무예에서는 지상권이 경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전세권도 경매 절차가 진행은 되지만 실제 그 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도 실제법은 동산입니다. 그렇지만 등기할 수 있는 선박 20톤 이상 그리고 등록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용합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도 20톤 이하의 일반적인 어선 같은 경우에도 경매 대상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매 절차에 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보시고 실제 진행되는 내역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매 대상물에 대해서 간략히 확인했습니다.